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한편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단체는 비판 성명을 냈고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필담 논란을 일으킨 김은혜, 강승규 수석을 퇴장 조치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출국 장면 저희가 잠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합니다. 출국하는 모습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번에 동행해서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성과를 가지고 와야 하는 아세안 순방 이게 되는 건데 순방에 앞서서 논란이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BC 기자단 취재 제한 관련된 논란이 된 겁니다. 어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서 MBC 기자단은 먼저 출국을 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국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MBC의 정용기 탑승은 불허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 보죠.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국민 세금으로 해외 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건 제한하는 차원, 취재 편의를 제공한 걸 제한하는 차원이지 이게 취재를 제한한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액면 그대로는 틀린 말이 아니시죠. 대통령의 말씀이. 그러니까 취재 편의에 대해서 그동안 되게 이제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종의 권리였죠. 네. 모든 언론이 다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언론계에서는 일종의 특권이고 기득권인데 이제 이번에 그것에 관해서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이제 배제시켰는데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액면 그대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국민 여러분 MBC에 대한 편파성, 그다음에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한 방송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국민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MBC의 제3노조의 경우에도 어제 이제 MBC가 이 전용기에서 배제된 걸 갖고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네. 어제 MBC 이제 제3노조는 전용기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주장에 이미 MBC는 특정 정당의 선전조구가 되었다. 그리고 정말 종편의 문재인 정부 때 종편의 입을 틀어 막았을 때는 왜 침묵했느냐. 정권에게 있어서 정말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비판해야 됐을 때는 왜 침묵했느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 또 지금 그 비민노총 출신 기자들의 차별과 인권 침해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MBC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국민의힘 지지자들 경우에는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대응은 저는 다소 이성적이었다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불합리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형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더 크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아니라
이성적 정치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액면 그대로의 말씀은 저는 대통령이 오늘 브리핑 발언이 뭐 틀린 건 없다. 그러나 좀 더 나가서 해석해 보면 그동안의 MBC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 번째 순방이죠. 해외 순방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런데 국민의 많은 세금을 써가면서 어떤 국익을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해외 순방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그게 MBC가 대통령 1호기를 타면 국익에 져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근데 그거는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삼노조가 뭐를 하든 국민의힘이 어떻게 판단하든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본인한테 비판적이고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들고 뭔가가 아니면 뭐 숟가락 뺏겠다. 그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있다가 본인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같이 동네에서 밥을 먹는데 밥은 차려놓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뺏었어요. 손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좀스럽고.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얘기하셨어요. 뭐 MBC가 특정 뭐 정당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언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논조가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비판하는 것이고 언론의 기본적 기능은 사회 비판적인 것입니다. 비판을 통해서 뭔가 순기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과연 대통령실의 인식 구조인가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더더욱 그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때 당시에 언론 검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 기사를 쓰지 않는 것 부분들 비판을 하면 그걸 다 손으로 썼잖아요. 당시에 삭제했잖아요. 그리고 비판 안 하고 늘 9시에 땡전 뉴스 하면서 정부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게 언론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MBC 자체를 대통령 1호기에 안 태운 것 자체도 점스럽고 정말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품격은 아닌 것 같지만 향후에 대통령 1호기에 MBC 비판하는 언론 안 태워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이 물론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이야기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곡, 편파 보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곡 편파 보도는 본인들 생각이죠. 당시 보세요. 두 번의 국익을 해친 게 누굽니까? MBC가 아니에요. 두 번째 유엔 갔을 때 국익 해친 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이 XX든 그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청력 테스트한 게 현 정부지 MBC입니까? 영상이 찍혀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뭐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 XX가 아니라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고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만드는 희대의 사건을 만든 게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그게 MBC의 책임일까요? 알겠습니다. MBC만 보도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이게 정말 바이든이 날리면이라는 음성 분석을 했다고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 그 자료를 달라 했더니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밝힐 수 없으면서 MBC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정말 그만 남탓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녹취를 들었지만 녹취에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라는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거든요. 이 실제로 이 대통령 전용기가 일단 뭐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고 네.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타는 게 아니라 또 탑승료를 지불해서 언론들도 함께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사유화한 것처럼 말한 것 아니냐라는 근데 이제 비판도 그거는 있습니다. 저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기서 전용기를 뭐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에서 편의를 배제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통령의 순방 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럼 이거는 대통령의 개인 홍보도 아니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의 어떤 그 지난번에 바이든 그 발언뿐만이 아니라 MBC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보도의 관행으로 보면 저는 정말 그게 국익을 위한 것이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반성할 여지가 많이 있어요. 또 MBC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과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그때 야당이죠.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고 그것이 제3노조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자꾸만 언론에 대한 탄압 얘기하시는데 저는 되게 선택적인 비판이고 선택적인 탄압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종편의 이제 몇 개 채널이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감점 처리돼서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재승인을 받은 걸로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왔을 때 다른 언론 보도들에 비해서 MBC는 사실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남들이 탄압받을 때는 괜찮고 내가 글쎄 지금 전용기를 못하게 한 것이 탄압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통령실의 감정적인 대응이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나 이게 탄압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것으로 보면 어떤 전후의 사례나 또 다른 언론사의 경우로 봤을 때도 조금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친화적이었고 윤석열 정부에게서 각을 세우고 있는 언론들과를 갈라치기 하고 선동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술사가 아닐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 가지만 자, 좀 예,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각자 이제 각 당에서 내놓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 한번 들어보고 또 관련 발언 기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이 XX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 참사로 국익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네, 정진상 비대위원장이랑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 우선 정진상 위원장 발언을 보면 이번 사태는 언론 통제가 아니다. 진짜 언론 통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여러 보도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죠. 정진석 위원장이 보면 요즘에 별로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수사고 DJ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언론 탄압이나 통제가 아니라 언론의 시스템상의 엠바고를 깼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언론 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좀 바꾸는 것이지 이렇게 좀스럽고 쫌스럽게 어떤 본인들을 비판하는 언론사를 전용기를 태우지 않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김현우 의원님께서 얘기하던 중에 취재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용기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것은 맞죠. 이게 이제 예우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기자들이 이거를 타는 것은 선택적인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따라가서 보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취재 편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무예요. 당연히 대통령실은 기자들의 국민의 알 권리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취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김영란법 이후에 결국에는 기자들이 해외 순방을 갈 때는 돈 다 냅니다. 심지어 현지에 가서 숙박, 식사, 그다음에 이 대통령 1호기를 타면 비즈니스석으로 또 돈을 내요. 민항기로 가면 선택해서 이코노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금으로 기자들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각 언론사들이 기자들 보낼 때 몇 억씩 들어서 갑니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실이 취재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해주는 건 대통령 1호기 한번 태워주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MBC에 대해서 본인한테 비판적이라고 해서 안 태운다? 이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언론들 나한테 비판적이면 이런 꼴 당해 라는 경고와 협박이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진석 위원장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꺼내 들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야당 탄압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 표현하신 거죠? 언론 탄압을 언론 잘못 탄압 얘기하신 거죠?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대단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취재기 타는 게 언론인들이 다 돈을 내고. 아니 그런데 그런 거에 배제된 것에 왜 그렇게 발끈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언론이 다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취재단들끼리 합의해서 그 풀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정하게 되죠. 만약에
이 풀단의 협의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특수한 권한도 아닌데 왜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얘기하시는 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면 자비로 그냥 가셔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논지를 지금 약간 흐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의 풀단을 제공하고 여기서 이제 엠바고를 깨는 거에 대해서 과거 다른 정부에서도 그런 제재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떤 특정 정부를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그때는 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사실 몇 개 꼭 집어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 사주를 감옥에 보낸 일도 있습니다. 도대체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뭐가 언론 탄압인지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그다음 도지사 시절 자기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은 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고소 고발을 통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본인이 하는 것들은 다 미화시키고 있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이러면 뭐든 다 탄압이다. 뭐 자유를 억제한다 이런 식의 선동적인 언어를 갖고 쓰시는 알겠습니다. 것은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동남아 순방 처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방의 의미를 또 짚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려봤고요. 앞서 저희도 출국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아세안 순방 일정 소화하게 될 텐데 이번에 한미일 회담도 있고 한미 회담도 또 이제 협의를 해서 성사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방의 의미도 짚어봐야겠죠. 네,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우리를 겨냥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일본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고 일본에서 실제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국과 뭐 일본과 미국과의 그런 그 동맹 관계를 넘어서 사실은 이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도 굉장히 같이 그런 것에 대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아시아권과의 좀 광범위한 외교 또 경제적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또 한국은 굉장히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없더라도 네. 우리가 뭐 이제 코리안 셀러 해가지고 한국의 여러 가지 주력 산업에 대한 외국의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죠. 저는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내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외적인 협력 관계와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가서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도 좀 그 회견 서로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경고히 했던 한미일 동맹 관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다시 한번 다독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까 국익을 훼손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얘기 너무 저희가 길게 해서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김우겸 대변인이 최근에 이유 대사의 발언을 왜곡한 것. 예. 네, 이 정도는 그 한 공당의 대변인인데 사과만 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지금 민주당 여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사과하고 나면 충분하지 않고 경질하라고 날선 알겠습니다. 공방을 하고 있는데 자당의 대변인부터 좀 먼저 어떻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야 그게 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순방의 의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뜨거운 논쟁이 생긴 게 참 안타까워요. 뭔가 순방을 갈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MBC 꼭 이번에 했어야 되는지 조용히 갔었으면 이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죠. 한아세안 부분들.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도 잡혀 있고 G20도 있고. 네.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안보보다는. 지금은 이 뭐 한아세안이든 G20이든 결국에는 이 나라들이 모이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기후,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안보 부분이 거기에 걸려 있겠죠. 근데 저는
내치 외치 뭐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6년 같아요. 그런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보 불안, 외교 불안, 경제 불안, 인사 불안, 심지어 국민들 156명이 돌아가신 12구 참사까지 어떤 책임자도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고 오늘 11일 날 떠나버렸어요. 예. 이런 무책임한 정부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 다만 그러나 순방을 이번에는 가셨으니 네. 제발 이번에는 무사히 성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저번에 그 1호기 때 했던 이원모 비서관 부인을 태웠던 부분들도 해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국익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하지만 4박 6일인가요? 4박 6일 일정은 좀 뭔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예, 국익에 또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또 지켜보고 가 있는 동안에도 쭉 뭐 회담하고 이런 내용들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잠깐 김연아 의원이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주한 EU 대사관 비공개 면담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대변인 EU 대사관이 항의를 했고 결국에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었는지 해당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죠. 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EU 대사 측이 항의를 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을 거론한 적이 없고 비교해서 발언한 적이 없음. 그런데 김 대변인이 마치 현 정부와 과거 정부를 비교한 듯이 설명했다라는 부분을 항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사과가 나온 건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과를 함이 옳죠.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공격을 하는데 뭐 이해가 잘못됐든지 어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뭐 발언 사실관계가 잘못 인식을 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대변인 하면서 실수 안 하면 좋죠. 근데 실수가 있었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김연아 님도 얘기했지만 뭐 자꾸 뭐 사과만 하고 끝낼 거냐. 김의겸 대변인 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저도 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 국감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그런 발언을 해놓고 사과로 끝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정치적 공방보다는 대변인으로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사과로서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웃기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김은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도 사과로 끝내면 되는 건가요? 옛날에 강기정 수석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고성 지르고 종이를 흔들어대가면서 손가락질했던 것들은 기억 안 나십니까? 저 그때 제가 운영회에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 정회가 됐어요. 네. 그때 사과 안 하신다고 버텨가지고 운영회 한참 있다가 결국은 억지 사과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당은 사과하면 너무 잘 받아줘요. 특히 민주당이나 우리 안에서도. 근데 민주당은 자기네들 거는 사과도 유야무야. 아니 소설 쓰고 있네라고 했던 추미애 장관은 사과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잣대로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사과 잘 안 해요. 그리고 사과할 때 무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은 사과도 어떤 때는 안 하고요. 중요한 일은 말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당한테 사과하고 책임지고 경질하라고 하실 때는 본인들도 똑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이 당 대변인입니다. 당의 입이고 지금 국익 갖고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비판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전 놀랬는데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이 사실과 다르다면 가정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저렇게까지 EU 대사가 항변을 하는데도 이걸 가정으로 얘기하신다는 저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을
듣고 지금 더 화가 나고요. 화는 내지 했을 마시고. 수도 있다? 예.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예. 명확하게 저건 잘못했다고 이유 대사가 항의를 한 거고 거기에 김의겸 대변인도 인정하셨으니까 사과한 거잖아요. 저게 만약에 그랬다면, 네가 불쾌했다면 나는 사과한다 이런 종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더더욱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예,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너무 흥분하셔서. 아니요, 흥분하게 아니, 하시잖아요, 하셔도 지금.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김연아 의원님께서 당하신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거기에 준하는 정치적인 사과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또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면서 쭉 이제 방어를 하시지만 이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강기정 수석과 이런 부분들은. 이 12구 이태원 참사의 엄중한 운영위의 질의 시간에 웃음이 납니까? 저도 좀 화가 났어요. 한도수 총리가 희덕거렸을 때 사건과 어떤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운영위의 자리에서 희덕거리면서 웃기고 있네? 이거는 저희 야당에 대한 어떤 모멸감 이런 게 아니에요. 국민에 대한 모멸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그 팩트 체크가 잘못돼서 사과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김은혜 정보수석에 대한 웃기고 있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그런 국민적인 어떤 분노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웃기고 있느라고 예. 보고 있냐.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김의겸 대변인이 사실 최근에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발언들이 있었다 보니까 어쨌든 대변인이기도 하고 의원이기도 하다 보니 의원으로서의 신뢰 문제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개인적인 책임도 물어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당 차원에서도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를 하고 계시고 당 대변인을 하시니까. 근데 제가 말했던 건 사실이 달라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 라는 정도 수준까지밖에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껌껌이 대변인들이 뭔가 팩트가 틀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다 책임을 물은다?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정치권에서 자유로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두 분이 이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운영위 국감에서 있었던 그 필담 논란 이야기도 하셔서 그 관련된 질문 드려볼게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당시에 운영위원장이어서 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해명이 석연치 않아서 결국엔 퇴장 조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퇴장 조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최근에 오히려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당시에 그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뒤늦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그때 여당 운영위원장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위원장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강기정 수석도요. 퇴장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기분 나빠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추석 안 들어왔고 나중에 이제 사과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사실 사과다운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은혜 수석의 그런 어떤 필담을 했던 거 본인이 사과한 대로 운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적절했어요.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를 왜 국민의힘에서 관련된 사람들은 사과로 끝나지 못하고 민주당의 모 의원은 지금 국회 본회의 시간에 게임하다가 발각이 돼서 그거는 사과하면 끝나고 또 어떤 사람은 쌍디귿디귿과 쌍지읒지읒에 대해서 보좌관이 문제 제기를 해서 윤리위에 제소했는데도 윤리위 결정 안 나고 사과를 하지 않아도 지나쳐 가고 예. 그러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게 정말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양쪽의 날개로서 비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 비판이 힘을 가지려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냉혹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주셔야지 그 비판이 힘을 갖는 거고 계속 내 편은 괜찮고 남의 편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비판하신다면 이건 서로 네 탓, 상대방 탓하고 예전에는 어땠냐 서로 내로남불하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자당의 비판을 받지만 굉장히 대승적으로 행동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은혜 수석의 어떤 진심 어린 사과를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뒤늦게 이제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주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그 일이 있고 나서 대통령의 전화가 오고 갔었다. 거기에 대해서 퇴장 조치까지 할 일이었냐 이런 지적을 했었다라는 문제가 나왔다란 말이에요. 그 후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근데 이 뭐 부분에 저는 대한 모르겠어요. 또- 대통령이 누구하고 통화하셨는지 그게 어떤 팩트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서운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민주당에서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장관을 방어하면서 그 항변했던 국회의 장, 언론의 장은 정말 가히 볼만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전투력 약하죠. 저는 그걸 알겠습니다. 빗대어서 얘기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 빨리 역할을 변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본인 편 안 들면 다 적이에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걱정이 돼요. 또 이준석 대표처럼 쫓겨날까 봐. 그렇잖아요. 제리따봉도 그랬습니다. 이준석 대표 비판하니까 겉으로는 당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체리따봉 날리면서 제가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지금 MBC 사태부터 해서 이 국정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거슬리면 안 돼. 특히나 저는 보면 주영 원내대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발끈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내 사람들 그렇게 면박 줬어? 이거잖아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웃기고 있네라는 게 사진의 외모에 찍혔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영 원내대표 잘 퇴장시켰어요. 그러면은 적절한 조치다. 그리고 그거는 당의 일입니다. 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본인은 도스태핑해서 국민들 앞에 속이는 거잖아요. 나 당무 신경 안 쓰죠. 그거는 당에서 할 일입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체리따봉처럼 계속 간섭을 해요. 예. 권선동 의원을 시켜서 누구를 시켜서 하는데 이게 바로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 말로 빌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양두구육식으로 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검찰총장 시계 니 편 내 편 가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치안해서 좀 통합하고 아우르는 좀 그런 품넓은 정치를 해야만 국정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또 좀 바꿔봐서요. 행안위 예산 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좀 뒤집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좀 한 건데 경찰국 내년 관련 예산 한 6억 원 정도 되는 거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반발하는 상황에서 퇴장했고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전액 삭감돼야 된다. 법적 근거 없이 경찰국이 설치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그 법과 원칙 그런 것이죠. 현 정부가 좋아하잖아요. 법과 원칙. 법대로 하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통해서 법대로 집행하고 하듯이 예산도 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해서 의결해서 삭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이게 법 위의 시행령으로 하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은 저희는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찰국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요. 지역 예산 화폐 있잖아요. 네. 그 지역 그렇죠. 상품 이런 부분도 다시 다 복원시켰습니다. 예. 영원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들은 잘못된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으로서 예산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민생 부분들도 신경 못 쓰는 부분들은 다시 예산을 통해서 국회 권한인 예산을 통해서 다시 복구를 시킨다. 이게 기본 방침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 삭감은 할 수 있어도 정부 동의 없으면 다시 뭐 예산에 끼워 넣고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입법부로서 할 일은 한다라는 게 입장이죠. 예,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지경이니 윤석열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저는 설마 했는데 대선 불복의 행태를 정말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뀐 게 없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왜 그런가 봤더니 전부 다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네요. 정말 민주당 정부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곧 야당 심판으로 가는 총선이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힘겹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금리도 낮고 경제도 좋았어요. 돈도 많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잘못 국정을 운영해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빚이 고스란히 넘어온 데다가 금리도 높고 환율도 어렵고 대외적인 정세도 안 좋다 보니까 진짜 경제 운영하기 어려운데 야당까지 이렇게 수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네요. 그래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고 여당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 잠깐만 경찰국 예산 7억 그 삭감했다고 뭐 발목을 얼마나 잡겠어요. 그 그건 예산만 아니잖아요. 삭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 지역화폐 해야죠. 지금 지역 경제가 지난 어려운데. 정권에서 굉장히 거기에 부조리가 예, 있었고 잠깐 말씀 소상공인들에 대한 효과도 없었다고 했지만 예.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못하게 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자, 반론 네, 하시고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경제 어렵고 민생 어렵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 하는 걸 모두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잘 쓰고 있던 지역화폐 예산을 영원으로 올립니다. 그걸 증액한 거예요. 이건 국민에서 증액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입법부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목 잡기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네.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